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양호했던 4월 고용지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대화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된 점도 안도감을 줬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2위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습니다. 특히 MSCI 한국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 다 1%대 다우, S&P 500, 나스닥 다 고르게 올라갔고 중소형주는 더 많이 올라갔죠. 업종으로도 빠진 업종 없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게 필수 소비재가 0.6% 올라갔고 대부분 업종이 1.5에서 2%대 사이로 올라가서 미국은 오늘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했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미국의 일자리 지표가 잘 나왔고요. 그 민간 부분 증가세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고용지표가 우려했던 것보다 잘 나왔고, 특히 중요한 건 중국 측이 미국이 어떤 계속 협상을 하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러면 한번 평가해 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중국의 코멘트는 어떤 식이었냐. 우리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대화하고 싶은 관세를 철폐해라 이거였는데, 지금 또 단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줘라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부과할 때 핑계로 삼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 성분 이제 저거를 중국이 미국에 들여오게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삼았던 건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건지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고, 미국 측도 이제 대화 관련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할 것 같은데 이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어떤 물밑에서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됐고, 이 두 가지 고용 지표와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시황 전망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관세 공포에 따른 매도세는 이미 극복이 됐고, 여름에 5월, 6월의 증시가 조금 주춤거리긴 하겠지만 여름에 랠리를 보이고 연말에는 결과적으로 6,6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주식시장은 관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관세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코멘트. 그리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지수 올라갔는데 경기 침체 우려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도 일부는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긍정적으로 분석한 코멘트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고 또 반영이 되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4월 고용 지표가 비농업 일자리가 17만 7천 나왔는데 예상이 13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4.2% 정도 나왔고, 그런데 비농업 일자리 당초 13만 나왔고, 일부에서 어떤 썰이 있었냐면 최근에 일부 이제 미국 언론에 보면 이번에 쇼크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10만 밑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진짜 경기 침체 쪽으로 가나. 안 그래도 GDP가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이 혹시라도 일자리까지 쇼크로 나오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이게 근데 정부 역할은 없었고, 그러니까 정부는 중앙정부에서는 9천 명 줄었고 주정부에서 늘려가지고 정부 역할은 10,000명 정도밖에 플러스 못 시켰고요. 민간이 16만 7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경제라든가 고용 이런 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다. 이래서 이제 침체 우려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이게 이제 계속 분기별로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직 플러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한 9% 정도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년 대비 실적은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체만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주가 하락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금리가 올라간 건 다른 이유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해서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겠구나 이걸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자산 팔고 위험자산 사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 관련해서 최근에 휘발유 가격도 내리고 식품류, 특히 달걀 가격 이런 거 이제 빠지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빠졌고 모기지 금리도 내려왔다. 그리고 고용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관세 수입이 미국에 쏟아지고 있다고. 이게 사실 좀 되게 바보 같은 얘기죠. 이게 저게 관세 수입이 쏟아져 들어오면 뭐예요? 주식시장 타격이 얼마나 컸는데 그거 몇백억 달러 벌자고 주식시장이 몇 조 달러가 날아갔으니까 저건 저 표현을 차라리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려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근데 오늘 고용지표는 닉 티밀하우스 연준의 대변인으로 불리우는 기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4월 고용지표는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5월에 FOMC 회의 있잖아요. 그 5월 회의에서 그러니까 6월에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상황 봐서 6월에 내릴지도 몰라 이런 힌트가 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고용이 이렇게 좋고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면은 굳이 6월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반기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현재까지로는 훨씬 더 우세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호평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시가총액 1위가 됐고요. 애플은 이제 관세 불확실성, 뭐 비용 한 9억 달러 정도 추가될 것 같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조금 축소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된 데다가 서비스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여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이게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엔비디아가 오늘 올라갔는데 그 중국용 칩이 또 그 수출 규제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그럼 적합한 칩을 또 개발을 해서 그걸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이게 또 엔비디아 주가를 올렸는데 오늘 반도체 업종 지수가 워낙 좋았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갈등 우려가 완화가 되면 반도체 쪽은 또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진정이 되면서 항공주, 여행주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관세 이슈로 침체가 돼서 여행자 이제 예약자들이 막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관세 부과한 이후 직후에 엄청나게 주식을 샀거든요. 뭐 직접 투자가 됐던 ETF가 됐든 이렇게 되게 많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그 이후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은 기관이 패배라고 좀 그렇고 보유한 주식이 있었을 거니까 기관보다 개인이 더 이제 승리를 거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관련 지표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3.7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은 0.7% 올랐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연중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 그 MSCI 한국 지수는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거래되는 ETF에서 환율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00원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예, 환율이 왜 빠졌냐면 미중 갈등 완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제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같이 환율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죠.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뭐 달러도 이제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밑으로 바로 내려갈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보통 환율이 피크를 치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걸 예측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어떤 형태로 작동이 되는지 이게 뭐 지수를 올라간다, 뭐 종목들 상승시킨다 이런 측면보다는 외국인들이 뭐 매수하면 대형주 매수하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장세가 아닐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에 환율 추이는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고 저도 그 내용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 1,300원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 완화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 주목해 볼 만한 변수하고요. 다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완전히 그냥 끝판왕으로 생각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얻어와야 될 게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줄 거는 최소화시키고 얻을 건 최대화시키는 게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을 거야 이런 기대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휴 기간에 관련된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협상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하고 미국의 1, 2위 대상국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무역 갈등 완화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S&P 500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올랐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9거래일 올라갔던 건 2004년 4분기 때였어요. 예, 그때 9일 연속 올라갔었고, 그때 당시 9일 올라가는 기간에 누적 상승률이 6.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9일 연속 올라가는 동안에 누적 상승률은 10.3%였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때 주식시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9일 연속 상승 이후에 이제 보면 저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2달 정도 더 올라갔었어요. 예, 그리고 뭐 연초에 이제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빠지고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조금 숨고르기 일주일 정도 한 다음에 올라가고 또 이제 지그재그 하다가 또 올라가고 지그재그 하다가 또 올라가고 하여튼 이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뭐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막 9일, 10일 이렇게 올라가면 비교적 큰 조정이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또 그 것마다 다 다르게 또 반영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2004년 케이스는 이랬다라는 거고, 이게 흔히 나오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 9일 연속 상승한 거는 2004년 이후니까 무려 20년 만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1990년도 이후 놓고 따져놓고 봐도 그 1990년 이후를 놓고 보면 6번밖에 없었어요. 예, 이번 포함해서 6번밖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11 연속은 2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11일 연속이 1990년도에, 그 90년대에만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가 급락 불안 심리 자극을 해서 이제 떨어뜨려 놓고 아마 되게 큰 손들이 지금 주식을 사들인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게 미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는 또 따로 노는 그런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컴백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환율 얘기입니다만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되게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임기 초반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을 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원래는 대통령 임기 2년 차가 가장 강한 증시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런 통계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건 제가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